역시 이제 또 오랜만이네 이제. 네, 역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는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오랜만이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집행부 쪽에서 이제 원하는 주제를 주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주적관이 북한에서 대중국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 이런 일을 좀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우려될 뿐이고 이제 우려되긴 해도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믿고 일단 진행해볼 생각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적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막말로 우리 집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어떨 때는 윗집 놈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랫집 놈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부모님이 쳐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쳐들어오는 대상이 변화에 따라서 주적이 달라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쳐들어오는 사람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주적관도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쳐들어오는 사람이 다르면 쳐들어오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는 다양한 방식도 알아야 하는 게 순서죠. 가령 어떤 놈 같은 경우는 현관문 따고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베란다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책임을 같이 어깨 좁은 놈은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관문 따고 들어오는 놈에게 털렸다 치고 현관문만 지키고 있다가는 이제 베란다로 들어오는 놈, 하수구로 들어오는 놈한테 이제 속수없이 털릴 수 있죠. 50년대에는 이제 북한에 의해 휴전선이 뚫려서 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 주적관을 중심으로 휴전선만 뚫어져가 쳐다보다가는 이제 다른 루트의 침략 방식, 어떤 다른 방식의 침략 방식, 또 다른 종류의 침략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50년 전에 현관문이 뚫려서 털렸으니까 현관문을 뚫고 들어오는 놈 아니면 적이 아니다. 이건 정신병적 증세까지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 진짜 노답이 되는 거죠. 현관문이든 베란다건 하수구멍이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놈이면은 당연히 다 적인 거지. 과거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적이 아니라고 여기는 건 말 그대로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병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데요. 과거에는 휴전선이 뚫려서 이제 북한에 침입당해갖고 북한 주적관이 형성되었지만 중국은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질 않고 있으니까 주적으로 여기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처져 있습니다. 이미 개중국은 한국에 여러가지 침략 방식을 사용 중입니다. 일단 서해 쪽으로만 시선을 돌려도 짱깨 어선들이 이제 해적대 수준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수산물들을 싹쓸이해가고 있어요. 가져가려는 강수산은 안 가져가고 일용할 수산물들이나 싹쓸이해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선을 위장한 해적 수준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대중국 어선에 대해서 가장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국가는 한국이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결국 북한 주적관에 기인해갖고 이미 자행되는 중국의 침략을 인지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몰래 숨어 들어오는 게 간첩이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중국 간첩은 숨을 필요도 없이 거리를 당당히 활보합니다. 과거 북한 간첩이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 이야기고 그거는 간첩의 힘이 약하고 국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간첩이 숨어 지냅니까? 이들을 데려 숨어 지내기는커녕 거리를 당당히 활보하고 비행기 타고 이국해서 들어옵니다. 또한 이 짱깨 간첩들은 한국에 올 때 외국인 혜택을 등에 업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개중국 유학생들은 이미 해외에서 간첩 집단으로 낙인 찍혔는데 한국은 개중국 유학생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죠? 대학에 부여된 글로벌 지수나 표 올린다고 막 기숙사에 장학금에 이런 혜택까지 부어주면서 간첩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장학금 받은 개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돈 받아갖고 공복공정 논문이나 쓰고 있는 개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는 간첩 모델은 과거의 모델과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간첩의 힘이 약해갖고 숨어 지내야 하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면 인체는 간첩의 힘이 더 강해갖고 혜택받고 지원받고 있는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 간첩들은 국정원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첩의 힘이 강해서 국정원이 피해 도망다녀야 합니다. 간첩들이 모여서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시위도 합니다. 실제로 화교 간첩 사건을 토대로 국정원은 처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적관이 오로지 북한에만 국한돼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저는 이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시대와 변하는 세월에 맞춰갖고 주적관도 변해야 마땅한데 한국의 주적관은 1950년 휴전선 뚫고 내려오는 북한군과 그 다음에 비루한 차림새로 숨어 지내는 간첩의 이미지로만 고착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의 주적관이 1950년에 머물러 있을 때 중국 놈들은 1988년을 시작으로 이미 대학, 언론, 사법부, 국회, 정부 요즘까지 아주 골고루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중국에 대한 주적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 사드 불통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김상곤 같은 개새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중국에 대한 주적관이 형성되어 있다면 조선족 패스카마우 사건을 변호했던 문재인 같은 새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변화된 시대에 따라서 주적관이 따라가지 못해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 시대가 흘렀고 한국에 침입해오는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 북한은 휴전선을 뚫고 남루한 차림새로 숨어서 간첩질을 했다면 오늘날의 중국은 당당히 여객기를 타고 국비로 지원받아 큰소리치며 간첩질을 합니다. 간첩이 숨어서 교신하는 게 아니라 중국 대사관이나 백을 토대로 국회도 협박하고 국민도 협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 박근혜 시절 사드 배치 때 중국 새끼들은 민주당 놈들을 갖다 대사관으로 호출해서 막 지랄 연병을 했는데 이게 중국 주적관이 있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중국 주적관이 없는 그 상황에서 88년 이후로 대중국에 속절없이 털려오면서 어느새 우리는 간첩들에게 무대를 해주고 간첩들이 큰 소리를 치고 국민들도 속절없이 끌려가는 기형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직도 이런 점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적관의 중국에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추우니까 저는 빨리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계속 다른 분 연설을 들으면서 계속 추우시라고 저만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수라 형님의 연설 끝났습니다.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네, 아수라님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자국민을 당하지 않고 이상한 타국인들을 위하고 있을 때 고통받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연사분은 여성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시중